천간, 십천간 중에 지난 시간에 금 중에 경금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금은 오늘 이제 신금인데요. 신금이 우리가 이제 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금이든 신금이든 가을 기운이다라고 하는 가을 기운은 이렇게 거두어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봄, 여름에 쭉 펼쳐졌던 거를 수렴하고 거두어들이는 이런 형국인데 그냥 오행으로는 금이 되죠. 금이 되는데 이걸 이제 십천간으로 이렇게 그 구분을 하면 경금의 상황이 있고 신금의 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경금은 음중에 즉 그쵸? 그러니까 금수 기운이니까 음중에 양의 속성이 있는데 신금은 음중에 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렴하고 뭔가 이렇게 바깥으로 외부로 분산하고 성장하고 발산하는 이런 에너지를 안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시작점이 무기토에서부터 성장을 제지를 하고 안으로 수렴운동 통일운동의 시작점을 이루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경금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 내면으로 점점 더 침잠을 해가지고 안에의 결실, 통일, 그쵸? 흔히 말하는 우리가 가을을 결실의 계절이라고 얘기하는데 결실은 말 그대로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 알맹이, 그쵸? 종자, 씨앗, 이런 거를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 게 금 중에서도 신금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비교적 경금이 이러한 그 사물의 외부의 경계, 외부의 테두리 이렇게 목화운동에서 금수운동으로 토를 매개로 해서 금수운동으로 전환하는 이런 좀 뭔가 포괄적이고 전체적이고 대략적이고 대체적인 이런 형태의 어떤 그런 수렴운동의 사이즈라고 하면 이 그 신금이라고 하는 그 안에까지 내밀하게 치밀하게 이렇게 어떤 그런 에너지가 이렇게 응축되고 수렴되고 결실되고 통일되는 이런 거.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만약에 사과다 복숭아다라고 보면 과육의 형태하고 안에 있는 씨앗의 형태 같은 열매니까 총체적으로는 어때요? 가을의 결실 기운을 상징을 하죠,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열매 결실의 의미에 신의 의미가 있다. 신의 의미. 그래서 이렇게 종혁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혁. 그러니까 이 경금에는 아직 흔히 경금하고 신금을 구분을 할 때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나무에 아직까지 달려 있는 열매 형상이 경금의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금은 이 자체에 따른다라는 거, 종한다라는 거는 흔히 말하는 이런 병정화의 화기에 순종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경금에는 조직에 좀 가까워요. 조직계, 단체에 이런 쪽에. 근데 이 혁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이게 가죽혁자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짐승을 잡으면 그냥 짐승을 먹고 알맹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먹고 가죽을 어땠어요? 이렇게 벗겨가지고 이렇게 인두질을 했어요. 인두질을 해가지고 그걸 새로운 형태로 피복, 의복이라든지 이렇게 바꾸는 거지. 이런 것을 이렇게 이제 혁이다. 그래서 우리가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개혁하고 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 신이라고 하는 글자에는 상당히 그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그러니까 이 글자 자체가 이 열십자 위에 섰다라는 얘기거든. 열십자에,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십이라고 하는 거는 음양이 아주 이렇게 조화스럽게 이렇게 교착돼 가지고, 그렇죠?
어떤 완전한 완성을 이룬 흔히 말하는 이게 십자가의 모습도 되고 만자의 모습도 되고 그렇죠? 이러한 모습 위에 섰다라는 거예요. 위에 섰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아주 그 완성의 에너지의 정수를 얘기를 해요. 정수. 정밀하고 순수하고 완전하고 고결하고 어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있는데 이 글자 자체가 이렇게 그 원래 출발된 그 어떤 연원을 보면 이게 작은 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고대 중국에서는 이 문양을 그 이렇게 그 만약에 범죄진 사람이 있으면 범죄자의 이마에 이 신의 문양을 새겼어요. 그러니까 완전하고 완성하고 순수하고 정밀하고 고결하다는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어떤 그 고통, 고난,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이 결국은 자연의 순환계의 순환의 법칙에서 보면 꽃과 열매일 때는 가장 전성기고 어떻게 보면 화려한 것 같죠, 그렇죠? 화려하잖아요. 그 순환의 어떤 사이클의 그 단계에서 보면. 근데 이 순환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 연결돼서 이어져야 되는데 이 열매가 그렇죠? 열매 안에 있는 씨앗이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떨어진다라는 거는 내가 본래 봄에서부터 그 봄에 전에 겨울에서부터 쭉 연결되어 왔던 어떤 현실하고 현상하고의 분리 단절을 의미해요. 이게 분리 단절이 돼야 결국은 이 씨앗은 땅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어때요? 땅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다시 어떤 밑거름이 되고 다음 사이클에 순환이 되고 터전이 돼서 이렇게 다시 시작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의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스러운 변화의 모습이고 단계인데 패턴인데 그 상황에서 보면 나는 내가 주인공이면서도 그 사이클에 결실을 맺었으니까 주인공이지. 이게 원 사이클이 다 보면 이 열매 하나, 이 결실 하나, 씨앗을 맺으려고 이렇게 돌아간 거니까. 근데 이 씨앗이 결국은 영원히 그냥 씨앗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어때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이게 흐트러져야 그 다음 사이클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금이 지지로 붙는 게 해묘미로 붙거나 사유축으로 붙어요. 사유축으로 붙는다는 건 뭐야? 그러니까 이 사유축도 금운동이고 신금도 금운동이니까 서로 간의 완성운동, 완전운동을 서로 경쟁하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해묘미로 간다라는 거는 내가 이 해묘미 운동의 목운동을 가기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금극목 하니까 방해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희생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 양면성 인자들이 있는 게 신금에 있어요. 그러니까 경금은 원석이니까 아직 가공되지 않았어요. 그런 이미지를 형성을 해요. 열매 자체가 어떤 형성되는 시작점이니까. 그래서 화의 단련이나 재련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모양, 필요한 용도로 재가공되는 거, 재가공되는 모습. 같은 숙살 기운이지만 그런 모습을 경금의 단계라고 하면 신금은 자체가 스스로가 더 이상 화의 재련을 받지 않을 정도로 내가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화기하고는 그렇게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나는 더 다듬어질래야 다듬어질 수 없는 완전 무결한 형태의 존재니까 나는 더 때가 안 타도록 닦여져야 되고 그리고 나 자신은 빛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금의 형상이지만 쓰임이나 지향점들이 이렇게 다 다르다라는 거. 근데 경금이 그러니까 예리하겠죠.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작은 칼을 닮았다. 어떤 이 치매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걸 그래서 현치매 글자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예리하고 정밀하고 예민하고, 그래서 이걸 보석의 이미지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을 신금이라고 하는 거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할 때 보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빛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더 가공돼 가지고 이렇게 다른 형태로 뭔가 이렇게 가치 전환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개체적이고 개별적이고 예리하고 예민하고 독립적이고 그래서 이 신금을 이제 신금을 내리면 유금인데 나중에 지지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서방 정토 세계 그러니까 어떤 사종의 의미, 불상의 의미, 어떤 영원 회귀로 지향하려고 하는 영성의 의미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다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양면적인 성향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대부분은 중후장대가 아니라 이렇게 경박단수한 사물에서도 보면 크고 중후장대는 보통 경금의 모습 이런 거랑 본다면 크고 무겁고 길고 뭐 이렇다라고 하면 경박 가볍고 작고 짧고 이렇게 예리하고 이런 것들을 신금의 형상이다. 그래서 내가 일간을 신금의 형상으로 놓였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글자들을 십성을 신금의 형태로 쓴다든지 하면 신금의 이런 보편적이고 어떤 전반적인 이런 성향이나 속성들을 내가 띈다라는 거죠. 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이니까 내가 만약에 그걸 일간으로 쓴다라고 하면 구조가 잘 짜여져 있으면 그렇죠? 그만큼 주목을 많이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도학 기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길가에 있는 꽃이 보석이 내가 아름답지 않고 꽃이 아름답지 않고 보석이 이렇게 빛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특별하게 타인의 주목이나 주시 대상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드러나 보이니까 도드라져 보이니까 어때요? 타자와 타인과의 그런 관련성이나 관계성이 많이 있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런 거를 도학기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좌우묘유가 천간에 그렇죠? 개수라든지 신금이라든지 음일간들이 보통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신은 특히나 거기에 이제 보석의 이미지가 더 가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성향이나 속성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 요 신금이 그래서 경금하고 달리 경금은 정화나 병화하고도 친숙한 개념인데 이 신금이 첫 번째로 보는 거는 임수라고 하는 게 임수. 왜냐하면 이거를 보석이 씻겨진다 그래가지고 이걸 십성으로 보면 금생수가 되겠죠, 그렇죠? 금성수가 되고 음양이 다르니까 이거를 상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관. 그러니까 일간이 이 스스로를 보면 내가 씻기워져서 깨끗하게 돼서 보석의 존재 가치가 발현되고 드러나는 거니까 이 기질적인 걸로 활용이 되면 내가 그만큼 직업이나 사회나 진로적인 측면이나 이런 데서 내가 존재가 드러난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상관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관을, 그렇죠? 관을 뭔가 이렇게 수국화하는 이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관하고 부닥칠 일, 관하고 가깝지 않을 일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명 같은 경우 쓰기에는 차가운 에너지를 가지고 관하고 만약에 잘 쓴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직업적으로나 인생적인 측면에 자식은 잘 되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도 부덕 배우자의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복하고 덕은 다른 거야. 복하고 덕은 아니 복은 뭐예요? 배우자 복이라고 하는 거는 남자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뭐 유명하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간판이 뚜렷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덕이라는 건 뭐냐면 쇼윈도 부부 같은 거지.
나는 만족스럽지 않은 거야. 겉으로 보면 놈들이 보기엔 번듯해 보여도, 집안에서, 가정에서, 뭐, 이런 거는 그런 부분들이 그게 덕인 거예요, 덕. 우리가 검은 머리, 그 팥뿌리 이런 건 뭐냐면 배우자 복은 없어도 덕은 있는 거야. 서로 위해주고, 등 긁어주고, 임자, 마누라 하면서 이런 것들. 이런 게 이렇게 상관을 쓰면 그런 거는 어때? 자꾸 밀어내는 일이니까. 그럼 우선순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 되는 거지. 자식이. 예, 내가 남편하고는 멀어져서 배우자하고는 좀 그래도 자식 없이는 못 산다라는 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신금이 결국 그게 드러나는 게 뭐를 통해서 드러나요? 임수를 통해 드러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게 금수가 연결되는 조합들을 반기는데 항상 금은 수를 생하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냉해지고 차가워지는 거예요. 겨울 같은 에너지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얼음공주 같이 되는 거야. 그럼 얼음공주 같이 되면 자기는 쌀쌀맞고 총명하고 재주 많고 이러지만 스스로는 어때요? 모든 사물은 그 조화가 맞아야 되는 거야. 너무 덥고 뜨거운 데는 수기가 조절이 돼야 되고 너무 차갑고 이렇게 서늘한 데는 이렇게 온기가 맞아야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일 때는 병화가 있어가지고 특히 이렇게 이게 동금 우리가 이걸 동금을 금수상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절에 해자축월의 금일간 같은 경우는 재주나 재능은 출중하겠죠. 사회적인 거를 내가 일간이 설에서 생에서 쓰는 그런 형태로 스탠스를 취하니까. 근데 전반적으로는 너무 주변 상황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추워질 수 있다. 이렇게 한해질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렇게 조후가 맞아야 된다. 조후가. 그래서 상관 경관이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시간에 있고 연간에 있는 데든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런 경우는 조후로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후로.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금생수해서 쓰는 이런 부족함을 메울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글자들이 이렇게 신해로 놓인다든지 양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경자로 놓이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지 자리가 어때요? 굉장히 차가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이렇게 자월에 자래든지 해월에 해래든지 해자축월에 경자래든지 신해래든지 하면 일단 딱 팔자 열어가지고 어딘가 화가 있나 없나를 봐야 돼. 화가 없으면 평생 외롭기가 쉬워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독수공방이 되기가 쉽다고. 그러니까 차가운 이불 덮고 잔다 그래. 옛말에는 그러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사회활동이나 바깥활동을 못하냐? 그건 아닌 거지. 그 총명함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금한순행이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수가 한하고 청한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기미가 맞는 쪽하고는 주변 상황이 잘 형성이 돼도 안 맞으면 어때요? 자꾸 배쳐가고 배타하고 거기하고 연결되지 않는 이러한 독특한 성정이 형성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세계에 빠져들거나 뭔가 이렇게 자기만의 뭔가의 영역을 구축하는 이런 업이나 이런 걸 하기가 쉽지. 이런 걸 수청무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청무어. 그러니까 물이 맑으면 어때요? 고기가 없다. 다른 말로 또 수청무대어 해가지고 물이 맑으면 큰 고기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잘난 맛에는 살지만 결국 세상 이치를 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치를 하거나 큰 사업을 하거나 그렇죠? 뭘 해가지고 뭘 하는 게 크게 이루는 일은 절대 개인이 혼자 잘나가지고 지잘나가지고 이루는 일이 없어요. 내가 창업을 하거나 옛날 무슨 그 국가를 이렇게 창건한 시조들을 보고 나면 그 주변에 어땠어요? 무리들이 따라 붙었어. 그래가지고 뭔가 큰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런
식상을 쓰는 사람들이 어때요? 지 잘났다고, 지 똑똑이니까 다른 사람이 안 붙어. 특히 금이 쓰는 경우는 내가 일관도 그렇게 까칠하고, 응? 냉하고, 이러는 기질이 있으니까, 자기는 그런 것 같지만 주변에 큰 세력을 형성하기가 어렵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제주꾼, 쟁의, 전문가, 예술가, 나 혼자 해서 만족해서 하는 경우들이 뭐가 있어요? 그런 쪽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예술하는 쪽, 이런 쪽, 그렇죠? 재능 펼치고. 그러니까 다 연관을 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면, 아, 이런 속성이 있으면 이렇게 가겠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전반적인 그 시작점이 신금 하나를 놓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단계인 경금을 지나서 내면의 완전 성숙, 결실을 이룬 시종자의 상태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금이 보면, 지지의 유금이 보면 어때요? 내가 시종자니까 완전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흠이 잘 보이는 거야. 병아리 감별사 누가 하면 좋아요? 이런 거인 사람이 좋아. 뭔가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중에 쭉 하고 나서 뭐 이렇게 이게 불량분 골라내는 사람 있잖아. 누가 잘 골라내겠어요? 이거 있는 사람 잘 골라내는 거야. 잘 골라내는 거예요. 아니야? 잘 골라내는 거야.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면 본인이 그런 기질이 있으니까 본인이 그 잣대에 안 들어오는 게 금방 딱 보이는 거예요. 경금이 같은 금이라도 그렇게 잘 보이겠어요? 아니죠. 경금은 그냥 대강, 큰 금, 대략적인 큰 울타리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큰 거에서 여기하고 그 밖에까지를 이렇게 구분 짓는 이런 건 돼도 그 안에까지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거는 신금이 특장이 있다. 상반된 이미지, 그렇죠? 혁명, 개혁한다라는 그런 의미와 어떤 형벌의 그 형틀, 칼 있잖아요. 그런 벌의 의미가 있다. 또 새로울 신자도 되는 겁니다. 새로울 신이 된다라는 거는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뭔가 씨앗이 하나 흐트러져야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노비나 범죄자의 얼굴에 글자를 파던 도구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렇게 전시라든지, 그렇죠? 이런 옥시라든지 이런 신자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임금왕자의 변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사연이 있는 글씨들이야. 어쨌든 역성혁명에 걸리든 뭔가 재난이나 재화에 걸리든 그래서 그런 의미, 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매울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픔이 있는 그러한 어떤 힘들다, 고통스럽다, 슬프다, 몸이 상하다 이런 점. 그래서 신금 있으신 분들도 보면 이제 지지로 내리면 유금이잖아요. 우리가 서방 정토라고 하는 거는, 그죠? 서방 정토를 불국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또 이 신내는 유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그 완성된 자리에, 완성된 서쪽에 있는 뭔가의 상징물. 그러니까 정신의 어떤 고향점이라든지 정신에 추구할 거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신비로운 거, 또 이게 피뢰침을 닮았잖아요. 이게 통신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형이상학적인 세계에, 정신계에 뭔가 연결하는 이런 매개들이 있지. 만약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면 10일간 중에 10천간 중에 어느 한 날로 올 거 아니에요. 육신으로 인카네이션 한다라고 하면 그럼 신금으로 와야 돼. 신금으로 와야 이치가 맞아요. 신금을 연관해가지고 와야 맞다고. 왜? 그렇게 그 백보자에서 뭔가 이렇게 완전무결한 그러한 천국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쵸? 상반된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신에는. 그쵸?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 끝이표 쪽에서 바늘을 형상화한다. 바늘을. 그러니까 바늘로 위아래로 바늘로 되어 있는 글자들. 이렇게. 우리가 이걸 현침이라고 얘기를 해요. 갑신, 천간에는 두 글자, 지지에서는 오, 묘, 미,
미를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는데 이렇게 갑신으로 신묘로 이렇게 놓여 있으면 그냥 이 사람들은 딱 예민하다야 그냥.